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하루 정도 쉬어가고 있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을 해봐야 될지 또 다른 관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연결고리는요,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흥분이 진정됐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전강 후 약의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을 때 한번 올랐던 게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나스닥이 3%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장 초반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1.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흥분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끝나는 것을 보게 됐을 때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0.55%로 끝났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나스닥의 이런 이 봉 자체가 2% 정도가 밀렸다는 점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경제 지표부터 보게 되면은, 미국 노동부에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9.8% 증가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이는 컨센서스인 10.4%, 그리고 전월에 11.3%보다 줄어들게 되면서, 역시나 이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더욱더 장 초반에 심어주게 됐습니다. 이 헤디스 파이낸셜에서는 이 CPI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PPI 인플레이션도 고점을 지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미 연준은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1.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인사들이 너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이 반영을 우려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통화 긴축 속도를 유지를 하거나 혹은 더욱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었고요. 이것이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욱더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시장은 이 후장으로 가게 되면서 더욱더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록 자산 운용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확인된 인플레이션 둔화 가지고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당사는 여전히 9월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더레이트 LMS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둔화는 확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해서는 당분간 비중 축소의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이번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해서 나오고 증시가 과도한 반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진정이 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가가 어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유가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조금 내려왔었는데 그것이 다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94불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6.2%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8.7불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EIA에서 기존 전망치보다 더욱더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으로 이제 여름철 유럽의 무더위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유가에 대한 부분,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한다에서는 지난 한 달간
유가가 87불에서 88불 근방에 상당한 지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역시 계속적으로 80불대 후반에서 100불대 이상의 이 유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 이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엑슨모빌이 3%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쉐브론이 2.5%, 그리고 오시덴탈 페트롤리움이 4.5% 상승이 나오게 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에 대한 진정,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가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서 잘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국채 채권 금리가 10bp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893을 기록을 하게 되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3.2%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9월달 50bp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이 60%가 넘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9.5%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소폭 낮아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유가와 금리까지 영향력을 쭉 한번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켜보신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디즈니 플러스 저희 봐야 될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전일 시장에서 4.6%로 마감이 됐는데, 이 수요일 시장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그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26%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215억 달러 기록을 하게 되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테마파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테마파크에서 70%가 증가한 74억 불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도 충족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또 하나 지켜봐야 될 점은 역시나 디즈니 플러스, OTT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플러스 등의 분기말 기준 구독자 수가 2억 2,110만 명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지금 구독자 수가 2억 2,070만 명인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구독자 수에 대한 추월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컨텐츠인 스타워즈 시리즈하고 마블 드라마를 통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440만 명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다른 이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모델도 조금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광고를 시청을 하는 구독 모델 같은 경우에는 7.99불을 이제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고를 시청을 원치 않는다면 10.99불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경기 소비 지출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의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않을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규 콘텐츠가 추가가 되게 되면서 가입자들이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에서 국내에는 뭐 컨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사마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은 넷플릭스가 이러한 구독자를 다시 한 번 더 추월하기 위해서 컨텐츠 관련돼서 더욱더 투자를 많은 부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장기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움직임 자체가 다소 둔화된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등락과 상관없이 콘텐츠는 좋게 보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가상화폐 관련돼서도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1%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표시되어 있는 거는 2.4%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밸런스가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1일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의 가격이 11%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저점이 900불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1896불은 2배 가까이 이상 상승한 부분이었었고요. 작업 증명의 방식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더리움 관련돼서 작업 증명이 지분 증명의 메커니즘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이 많은 부분 이더리움의 가격을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확 와닿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다는 점과, 이러한 이제 증명 방식의 전환이 이더리움의 에너지 소비를 99%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가격 자체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이 정도로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블랙락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신탁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돼서 자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대표적인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ETF인 비토 같은 경우에도 한 2.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한 4.5%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얘기는 조금 더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가 강세를 띄었는데요. 관련주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GSE도 있고요. 우리기술투자까지 있습니다. 비트코인까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네요. 하나씩 좀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뽑은 게 GSE였고요. 천연가스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동반해서 주식 가격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잠겨 있는 상태인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 우리기술투자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고요. 두나무 지분 가치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일부 지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당사 이익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오늘 가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변동성 매매 차원에서 천연가스 관련 종목에서 GSE,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서 우리기술투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